I actually think the Spurs squad's in a better place now. Obviously, they've not done well in the league, but I think you look at the squad, it's strong, and I think they will do better. But you know, show me a good loser, and I'll show you a loser. So, although I said I think Spurs have got a better team, they've got winners to get them over the line, and that is just why I can't call this final. It's actually No, this is insane. It's insane. I want Ange out, but give me a ticket for the final to support Ange's team. I want Ange out, but if we win it, I'll be at the bus parade. What are we doing? What are we doing? There's a lot of fans in the chat saying sack Ange before the final. Sack him now. Sack him before the final. Yeah, I know. 결승전 손흥민의 해트트릭을 기대한다. 레스터전처럼 후반전 교체되어 나와서 해트트릭을 기록해도 영광스러울 것이다. 손흥민존 득점이면 더 행복할 것 같다. 오래도록 그 득점을 못 봤다. 메디슨을 잃은 스쿼드에서 유일하게 창의적인 선수다. 나는 손흥민의 몸이 극진히 보호받길 바라고 75분 정도부터 20분만 달려도 괜찮다. 솔직히 나도 그 포인트가 너무 걱정된다. 클루셉스키의 몸이 괜찮길 바라고 손흥민이 돌아와서 반가웠다. 손흥민과 클루가 폼을 되찾아야 하고 그게 결승전까지 나의 유일한 관심사이다. 메디슨이나 베리발이 있었다면 문제가 없지만 남아있는 북미 중에선 그가 가장 낫다. 결승전에서 그가 가장 중요한 선수가 되어버렸다. 말 그대로 그를 제외하고 아무도 없다. 우리가 비록 결승에 진출했지만 이번 시즌이 얼마나 끔찍한지 무시해선 안 된다. 변명의 여지가 없이 오늘 전반전은 시즌 전체를 통틀어도 최악이었다. 로테이션을 했더라도 이것보단 나아야 한다. 충격적일 정도로 못했다. 궁극적으로 오늘의 결과가 중요하진 않지만 관련자 모두는 부끄러워해야 한다. 비싼 돈을 주고 티켓을 구입한 사람들이 축구하는 법을 잊어버린 팀에게 뺨을 얻어맞은 것과 같다. 우리들은 손흥민의 복귀를 봤다. 스피드는 좋았고 경기 감각은 묻어져 있었다. 그리고 복귀전에서 반박자 느린 타이밍은 이미 예상했던 대로다. 그가 혹시 황운기이든 뭐든 나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 결승전에서 득점할 수 있는 우리 팀의 유일한 가능성은 손흥민과 솔랑키밖에 없다. 그에게는 10일의 시간이 있고 그동안 경기 감각을 끌어올리고 모두의 기억에 남을 멋진 밤을 완성하길 기대한다. 개인적으로 오늘 손흥민이 어땠는지 궁금하다. 경기 감각에는 문제가 있었지만 날카로운 순간들이 있었다. 압박할 때 그의 직선 페이스는 좋았고 박스에선 조금 머뭇거렸다. 전반적으로 그의 복귀전은 괜찮았고 10일 동안 훈련하면 분명 결승에서 잘할 것이다. 스펜스 단소 벤 사르 그레이 오도베르가 누가 최악의 선수인가를 두고 치열하게 경쟁을 펼쳤다. 결승에서 반드시 이기고 엔제가 2년차 우승 기록을 유지하길 바란다. 하지만 다음 시즌 우리들의 감독은 될 수 없다. 유로파에서 우승하고 특히 손흥민이 득점한다면 100% 해리보다 더 위대한 클럽의 레전드이다. 우리 팀에는 아직 동상이 없지만 손흥민이 유로파에서 우승한다면 분명 그는 동상에 근접한다. 그를 딱 한 단어로 요약하면 로열티이다. 팀이 어려울 때도 언제나 우리와 함께했고 동상을 세울 자격이 있다. 우승을 못하더라도 손흥민은 레전드이다. 동상에 대해선 잘 모르겠지만 레전드로서 그의 지위는 누구도 의심해선 안 된다. 한국 팬들에게 팰리스전은 손흥민의 복귀전이지만 현지에선 20회와 함께 완성된 역대 최악의 시즌의 도장이었습니다. 토트넘에 비해 언제나 약팀에 가까웠던 팰리스에게 일방적으로 밀린 경기력은 역사적인 20회 경기의 클립으로 남기에 더욱 상징적이었습니다. 런던에서 토트넘은 첼시나 아스널과 주로 연결되어 있었고 팰리스, 웨스트햄, 풀럼 등과는 다른 테이블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올 시즌 토트넘은 PL의 런던 팀들 가운데 최하위가 사실상 확정되었습니다. 손흥민의 복귀전은 마음 편히 뛰기는 어려운 환경이었고 경기 후 모습은 다른 선수들과 비교해도 아쉬워 보였습니다. 지는 날 웃은 기억이 없던 선수였기에 당연한 수준이었지만 팀을 빼고 개인에게 초점을 맞추면 스피드는 분명 발동증을 안고 뛰었던 시점에 비해 폭발적이었습니다. 평소에 손흥민 스피드에 가까웠지만 명제 이전의 몇 경기에서 분명 운동 능력이 하락되어 있었기에 반가운 속도였습니다. 문제는 온더볼에서의 감각이었고 결장 기간 동안 잔디에서 훈련이 없었기에 적응에는 시간이 필요하며 10일은 일반적으로는 여유로운 일정입니다. 손흥민 동상이란 주제는 사실 뜬금없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그가 캡틴이 되었던 시점에 만약 토트넘이 우승하면 스타디움 입구에 동상이 세워져야 한다는 일부 목소리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시티를 비롯해 많은 클럽의 홈 경기장에는 레전드들의 동상이 있지만 토트넘은 세계 최고 수준의 경기장에 그러한 유산들이 없었습니다.
David Silva and what they have done. Being a City changed my life. I'm proud of what we did together, and I feel emotional that it's being recognized like this. My connection with people in Manchester itself was quite unique as well. They really were giants of the sport. And I think no matter what era, in 10 years, 20, 30, 50, 100 years, I think one can always look back at this era as a very special era in the history of the sport. And when that happens, we need statues. 비교적 최근엔 베일, 모드리치, 데스크 같은 스타 플레이어들이 있었지만 트로피 없이 그들의 동상을 세우는 것은 다른 팀들에 비해서 명분이 약했습니다. 하지만 팬들은 언제나 자신들이 보유한 레전드의 동상을 원했었고 이유는 당연히 폼이 나기 때문입니다. 있고 없고의 차이는 그 클럽의 로얄티와도 연결되는 주제이고 사실 토트넘 팬이 아닌 사람들이 보기에는 다소 조크에 가까운 이야기였습니다. 이제 와서 글렌 호들의 동상을 세우자니 레빗시대 토트넘의 실패를 인정하고 과거의 이름을 재탕하는 것이라 역시 명분이 약합니다. 오늘날 실패한 클럽이기에 과거에 갇혀 살아가는 사람들이라고 스스로 인증하는 꼴이기도 합니다. 결국은 데스크 중 남아있는 선수가 트로피를 드는 것이 가장 이상적인 시나리오였고 손흥민은 캡틴 완장까지 찾기에 유일한 후보가 되었습니다. 클럽 역사상 어시스트 1위라는 기록에 골든부츠, 푸스카스, 동상 밑에 적을 글자도 다양합니다. 만약 이번에 우승하지 못하고 손흥민이 이적한다면 토트넘은 앞으로 적어도 10년간은 동상의 동자도 꺼내기 어렵습니다. 입단한 지 1, 2년 된 선수가 혹시 우승하더라도 동상을 짓기엔 서사가 빈약하기 때문입니다. 레전드라는 호칭은 단지 트로피의 유무가 아니라 클럽을 향한 로열티가 반드시 따라야 하고 당연히 시간이란 요소도 절대적입니다. 유로파에서 우승한다고 손흥민의 동상이 100% 확정은 아니지만 최근 20년간의 토트넘에서 가장 유력한 동상 후보자가 되는 것은 부정할 수 없습니다. 손흥민 팬 입장에서 반갑기만 한 스토리가 아닌 이유는 케인이 떠난 이후에 그의 옆에는 새로운 데스크의 후보자조차 없기 때문입니다. 동상을 떠나서 손흥민의 경기 환경과 연결되어 있고 한두 명의 스타 플레이어나 레전드 후보가 있었다면 행복 축구는 더욱 가까웠을 것입니다. 재밌는 현상은 정말 나쁜 시즌 결과에도 불구하고 일부 전문가들은 팬들에 비해 토트넘 선수단의 포텐셜을 높게 평가하고 있고 선수 구성으론 결승 상대 메뉴보다 오히려 낫다고 말합니다. I actually think the Spurs squad's in a better place now. Obviously they've not done well in the league this season. I think a lot of that has been down to a crippling injury list, but I think if Ange looks at his squad, he's probably fairly happy with it the way it is just now. I know he's missing a couple of players, James Maddison being one of those, but I think you look at the squad, it's strong, and I think they will do better in the league next season. I think Manchester United needs an absolute overhaul in the summer, so they need Champions League to allow them to attract top level players, but then Spurs need to win it just to win a trophy. 20회 팀의 선수 구성이 좋다는 말은 심각하게 어색하지만 토트넘이란 팀의 지난 역사를 보면 충분한 납득이 갑니다. 자주 말했지만 토트넘에서 팀 최악의 윙어로 불려졌던 브리안 힐은 라리가에서 활약했었고 부상 이전에 스페인 국가대표팀에 불려가는 파란을 일으켰습니다. 스페인 국적의 월클 윙어를 떠올리면 분명 다수가 스쳐 지나갑니다. 하지만 스페인 축구협회는 그들 가운데 힐을 한 명으로 지목했습니다. 출전조차 힘들었던 로셀소는 이적하고 올 시즌 베티스에서 8득점을 기록했습니다. 14살 때부터 토트넘만을 꿈꿨고 손흥민의 슈팅 훈련을 지켜보고 자란 페로스는 토트넘 벤치에도 앉지 못하다가 지난 시즌 알크마르에서 14골을 터뜨렸습니다. 그들이 내보낸 선수 명단을 지켜보면 뭔가 이상합니다. 그 선수들 전부를 제치고 토트넘의 주전이 되었다면 분명 좋은 선수들이어야 하고 20회는 말도 안 되는 결과입니다. 심지어 올 시즌도 부진이라 평가받는 일부 토트넘 선수들은 대표팀에선 오히려 나은 활약을 펼치기도 했습니다. 결국 토트넘은 선수 개인의 능력을 온전히 평가하기 어려운 환경이고 일부 팬들에게 엄청난 비판을 듣는 선수가 전문가에겐 극찬받는 특이한 사례가 다수 존재하는 클럽입니다. 그 현상이 가장 극대화된 것이 엔즈의 토트넘이고 이번에는 손흥민까지 그 명단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탈트넘 효과가 매년 증명되는 가운데도 손흥민은 토트넘에서 톱레벨로 평가받은 극소수의 선수 중 하나였습니다. 감독의 책임론이 과거 어느 때보다 강한 것은 현상의 일부분입니다. I just don't think he deals too well with the stress of a defeat. He's a bad loser.
but you know, show me a good loser, Yeah, and I'll show you a loser. So he's a bad loser, and you know, sometimes he doesn't come across too well in some of his post-match interviews. 결국 모든 것은 빌바오로 통합니다. 그날의 결과가 많은 것을 바꿀 것이고 손흥민의 토트넘 생활에서도 큰 부분을 규정하게 될 것입니다. 절대적으로 우승을 응원하는 이유는 10년간 한 클럽에서 뛴 선수에게 그보다 큰 전리품은 없기 때문이고, 만약 여름에 토트넘에 남게 된다면 다음 시즌엔 유럽 대항전이 없으며 PL 우승은 불가능에 가깝기 때문입니다. 토트넘에서의 우승은 산술적으로 마지막 기회가 분명해 보입니다. 이적하고 새로운 팀에서 드는 트로피의 가능성도 분명 가치가 있지만 토트넘에서의 우승은 크기가 다르며 동상 이야기까지 들릴 정도이면 더 설명이 필요 없습니다. 윈헨 경기장의 케인의 동상은 고려조차 되지 않을 것입니다. 아마 그걸 주장하는 사람조차 전 세계에 한 명도 없을 것입니다. 그는 윈헨 사람이 아니기 때문이고 우승을 시킨 선수 이전에 우승하는 팀에 온 선수이기 때문입니다. 가능하면 토트넘 이야기의 끝이 우승이길 바라고 20대 초반에 풋풋한 입단 영상부터 우승 영상까지 한 화면으로 남길 응원합니다. 난이도는 물론 여전히 극악입니다. 메뉴는 우승하는 법을 아는 클럽이기 때문입니다. I think they've just got a winning mentality, and it's ridiculous saying that after the season that they've had, but you look how bad they've been the last couple of years. They've won the FA Cup and the Carabao Cup. They're still winning trophies despite being as bad as what they have been, and that is a mentality thing, and I think that will help them going into the final. And you've got players in your team like Casemiro, Bruno Fernandes, winners, you know how to get over the line. That will hold them in good stead going into the... Although I said I think Spurs have got a better team, they've got winners to get them over the line, and that is just why I can't call this final. It's actually, I'm really looking forward to seeing it. It's going to be intriguing. But yeah, Manchester United do have the winners in that dressing room, and that might help them on the night. 패널의 말은 뼈아프지만 사실입니다. 토트넘엔 손흥민처럼 좋은 선수는 있지만 우승하는 법을 아는 선수는 없습니다. 맨유에는 있습니다. 이 또한 손흥민의 현역을 함축하고 있고 우승하는 순간부터 그 또한 아는 사람입니다. 위닝 멘탈리티라는 말이 토트넘 입장에선 상당히 크게 느껴지지만 이기는 순간부터 그 또한 승자들의 몫이 됩니다. 선수 개개인의 인생 경기가 필요하고 오늘이 마지막이란 멘탈적인 이야기, 그리고 당일의 컨디션 등 디테일도 가득합니다. 지더라도 손흥민이 토트넘의 레전드인 것은 변하지 않겠지만 레전드들 가운데도 최상단으로 올라갈 기회를 맞았습니다. 창단 100년이 넘은 클럽에서 유일한 동상 후보자가 된다는 것은 분명한 명예입니다. 손흥민이 이적하면 아마 토트넘 홈경기장을 다시 찾을 일이 없겠지만 동상이 세워진다면 아마도 런던을 방문하는 날마다 자동으로 발이 그곳으로 향할 것 같습니다. 그땐 그랬지라는 추억을 회상하기에 세계 최고의 장소가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날이 오길 기원합니다.